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 성인 4명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뇌혈관 질환. 입에서 구토가 나오고 설사가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심뇌혈관 질환의 주원인은 콜레스테롤인데요.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자칫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위협하는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 혈관 쓰리고를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혈관 건강 망치는 악순환을 끊고 혈관 속 시한폭탄 콜레스테롤을 잡아라. 급성 심근경색으로 7번이나 심장이 멈추었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49세 박규범 씨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본 보고 있습니다. 연기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네, 대본 보고 연습하고 그 생활의 방법이 반복이죠. 배우로 활동 중인 규범 씨. 직업 특성상 수면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이 불규칙했고 결국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규범 씨의 하루는 약과 함께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40대의 젊은 나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래서 그 혈관 관리를 좀 신경 쓰는 편이고요. 혈당도 좀 높아서 혈당 약하고 심혈관 약 이렇게 2가지 먹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고모에 이어 35살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규범 씨. 젊은 나이였기에 안일하게 생각했고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규범 씨에겐 큰일이 불어닥쳤습니다. 2017년도에 44살경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심혈관이 한 3군데가 막혀 있었고 그거를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허벅지에 있는 안 쓰는 혈관을 이식을 수술을 해서 연결을 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쓰러졌을 당시 혈관이 염증으로 꽉 막혀 확장술은 시도조차 어려웠었다고 하는데요.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촬영 한 씬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가슴이 되게 답답하다고 그랬답니다. 저를 부르러 왔는데 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더랍니다. 피부는 새까매져가지고선 되게 차게 식어 있더래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맥박도 안 뛰고 그래서 부랴부랴 심폐소생술 하면서 119 전화해서 호송된 그런 상황이었죠. 이송 중에 3번, 병원 도착 후에 4번, 총 7번의 심정지가 있었던 만큼 규범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쓰러진 상태고 며칠 전부터의 기억은 없어요. 이게 한 7, 8분 정도를 호흡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뇌도 조금 다치고 대부분은 죽는데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따금 느껴지던 통증조차 과로 때문이라며 방치했던 것이 결국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바늘로 꽉꽉 찌르는 듯한 통증인데 걷다가도 같이 푹 찌르면 윽 하고 있다가 하고서는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정도의 통증인데 그게 전조 증상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무사히 수술은 마쳤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측정을 해봤는데 에러가 떠서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기계가 에러를 냈던 거래요.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를 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쟀더니 인슐린을 맞고 났는데도 한 800이 넘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정상 수치와 비교해 약 10배가 높았던 혈당. 수술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심혈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심한 운동, 몸에 부하가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술 이후 피부로 와닿는 것은 체력 저하라고 하는데요. 높은 계단이나 힘든 일은 금세 가빠오는 호흡 때문에 가볍게 할 수 있던 일상생활조차 힘에 부친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답답한 것은 규범 씨도 마찬가지. 하지만 불규칙한 일을 하며 혼자 살다 보니 간편하고 쉬운 요리를 찾게 된다는데요.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식습관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똑같죠. 좀 좋아지면은 좀 소홀했다가 안 좋아지면은 애써서 관리했다가 뭐 그런 거죠. 꾸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범 씨. 현재 건강은 어떨까요? 혈액 검사는 결과는 어때요? 역시 당화혈색소도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고지혈증도 있고 뭐 아직까진 그런 상태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심혈관이 막히고 또 그걸 인해서 그 심혈관 수술을 또 했다 보니까 이후에라도 혹시 또 이 혈행이 좋아지지 않아서 다양한 이 병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또 그런 게 또 생기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는 있죠. 오랜 기간 당뇨 투병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7번의 심정지까지 겪어야 했던 규범 씨. 그의 일상을 무너뜨린 심근경색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까요?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결국 사망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규범 씨가 오랜 기간 투병했던 당뇨와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에 있는 이제 높은 당 성분이 LDL과 HDL을 당화시키고 손상을 시켜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질까지 나빠지게 하는데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쓰리고 중 하나인 고혈압. 이번엔 고혈압으로 인해 큰 수술을 받았다는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59세 박명자 씨인데요. 명자 씨는 그날의 악몽이 여전히 또렷하다고 합니다. 꽃을 보면은 기분이 이제 우울했던 감정이나 아니면 원망, 불평이 있었던 그런 감정들도 제 마음속에서 어느새 이렇게 사라져요. 한번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또 이게 아프다 그 생각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돼요. 16년 전 고혈압 3기 진단을 받았던 박명자 씨.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생기는 질병이라고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혈압이 이렇게 좀 높으면 불편한 점 같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머리 뒷골이 조금 약간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좀 뻐근한 느낌 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눈 시력이나 뭐 뒷골이 땡긴다든가 그래요. 좀 머리가 무거운 것은 있어요. 높은 혈압으로 아찔했던 상황을 겪었었다는 명자 씨.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43살 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었어요. 뇌혈관에서 동맥류를 발견하여 긴급 수술에 들어갔던 그녀. 11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명자 씨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딱 새벽 2시였었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려고 발을 한 발, 두 발 뗐는데 그때 이제 온몸 막 식은땀이 흐르고 입에서 구토가 나오고 설사가 막 나오면서 이게 막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더라고요. 식은땀이 다 이제 흘려서 그러면서 이제 쓰러진 거죠. 바쁘다 보니 무심코 지나쳤던 증상들이 돌이켜보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자주 좀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또 구토 증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손을 자주 땄던 기억이 나요.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증상들이 모여 결국 큰 수술을 해야 했고 이후에도 후유증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수술을 할 때 이제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 한 상황이라 얼굴이 항상 이렇게 좀 빨갛게 부어 있는 상태였고요. 입이 잘 안 열렸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물을 만지다 보니까 그 물이 이게 이제
그 손에 이렇게 튀니까 막 벌이 쏘이듯이 툭툭툭 하면서 이 처음 지점에서 사방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발딱발딱 뛸 정도로 이렇게 발작 증세가 있었어요. 쉽게 호전되지 않는 후유증에 오랜 기간 치료를 한 명자 씨. 지금의 건강을 되찾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건강을 자부했던 지난날과 달리 꾸준한 운동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명자 씨.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아픔, 힘든 과정, 또 후유증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저도. 근데 그걸 알기에 더 이상은 이제 건강 때문에 약 먹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걸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심뇌혈관 질환 발병 원인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일명 쓰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혈관을 만드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셨나요? 콜레스테롤에는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는 HDL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 이것이 혈관 내막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리는데 혈관 내막에 쌓여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가서 분해가 되게 하고 또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착한 HDL 콜레스테롤이 급감하면서 혈액에 지방이 쌓이는 고지혈증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은 혈관 질환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제거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대 전까지 이제 남성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이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이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60대 이후 여성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치매 위험인자를 분해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시기인 만큼 치매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혈관 건강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모두를 위협하는 심뇌혈관 질환. 그런데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과 치매 발병률이 낮은 나라가 바로 쿠바인데요.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 빈민국이라는 오명을 쓴 쿠바는 국가 정책으로 이것을 보급하자 심근경색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바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인데요. 과연 폴리코사놀은 무엇일까요? 사탕수수 잎과 줄기 표면의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인 왁스층이 있는데요. 폴리코사놀은 왁스층에서 추출해서 정제한 8가지 고지방족 알코올을 뜻합니다. 폴리코사놀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요. 또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축적되는 것을 개선해서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또 혈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사탕수수의 주 생산지인 쿠바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4주간 매일 폴리코사놀 20mg을 성인에게 섭취시킨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11.3%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은 22% 떨어지고요. 또 HDL 콜레스테롤은 29.9% 높아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혈관 질환을 방치했던 박규범 씨와 박명자 씨. 악화된 혈관 건강으로 결국 큰 위기를 맞이했었는데요. 우리에겐 그저 먼 이야기일까요?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보일 법한 일상. 그 속에 콜레스테롤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른 아침 청소가 한창인 62세 김복희 씨입니다. 아이고 밑에 청소를 하면 힘들어. 청소해도 이제 포도 안 나고 아유 정말.
그녀의 일상에서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복희 씨. 이 시간이면 꼭 찾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스턴트 커피. 달콤함으로 중무장한 인스턴트 커피는 복희 씨의 아침을 깨워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우 맛있다. 하루에 한 못 먹어도 2잔, 많이 먹으면 3잔. 이거 먹으면 깨어나 기분이 좋아. 이게 무슨 마약성이 있는 건지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서야 식사 준비를 시작한 복희 씨. 끼니 때마다 자주 먹는다는 이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곰탕입니다. 저 곰탕이 지금 우리 나이에는 뼈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나 저 곰탕 되게 좋아해요. 그거 먹으면 좀 달라져요? 기분이지 뭐. 좀 덜 아픈 것 같고 좀 먹으면 개운해. 맛있겠다. 뜨끈한 곰탕 국물에 밥을 말아 식사를 시작하는 복희 씨. 그런데 어쩐지 조금 허겁지겁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 잘 먹었다. 식사 시간이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 습관도 있고 또 할 일도 많고 찌개나 국이나 이런 게 물 같은 게 없으면은 반드시 채해서 여기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 습관인데 어떻게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먹는 식습관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은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늦게 작용을 하면서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때문에 쉽게 비만이 되고 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자 자연스럽게 인스턴트 커피를 찾는 복희 씨. 오늘 벌써 2잔째입니다. 그리고 식후 약도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데요. 밥을 먹었으니까 혈압약하고 당뇨약하고 이제 그렇게 섞여져 있는 약 먹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는 약이에요. 2달씩 처방을 해주셔갖고 2달에 한 병씩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 검사하고 당 검사하고 당화혈색소 검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선 약 타갖고 오는 거죠. 고혈압 이후 당뇨병까지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고혈압 진단 받은 지는 한 7, 8년 됐어요. 당뇨는 19년도에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은 한 140, 138 이 정도 나왔고요. 당뇨는 한 280에 당화혈색소가 9.0 정도 나왔어요. 당뇨병 진단 전 전조 증상을 느꼈다는 복희 씨. 머리가 좀 무겁고 가슴이 좀 답답하고 입이 좀 마르고 내가 평상시보다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라는 걸 느꼈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계속 이제 방치시켜 놓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나는데 팡 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다 이 몸이 다 기분 나빠. 가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팔다리도 쑤시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을 자부하며 에너지 넘치게 살았다는 복희 씨. 하지만 가족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2분이 다 이제 고혈압으로 이제 약을 드시고 하셨는데 아빠는 2번 정도 혈압으로 쓰러지셨거든. 그랬더니 3번째는 돌아가시더라고. 내 동생들도 다 혈압약을 먹고 우리 친정 오빠가 혈압약을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먹고 하다가 일하다가 쓰러져 갖고 지금 반을 못 쓰잖아요. 건강에 자신 있던 지난날과 달리 점점 늘어나는 질병에 복희 씨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혈압밖에 없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당뇨가 또 걸렸고 또 세월이 지나서 진찰을 해보니까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이가 자꾸 먹잖아. 그러면은 혈관 질환들이 많아서 다른 합병증이 올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일상을 살펴볼 또 다른 집인데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 62세 전민숙 씨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곱창이네요. 삼겹살하고 이게 곱창 먹다 남은 게 있어서 이거 구워서 같이 먹으려고.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점심에? 아니 제가 좋아하니까 맛있으니까 먹으려고요. 기름이 잘잘 흐르는 민숙 씨의 점심 메뉴. 엄마 빨리 와. 나오셔 빨리. 어머니와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합니다. 채소와 함께 쌈을 싸드시는 어머니와 달리 민숙 씨는 흰 쌀밥과 고기 산미경인데요. 아이고, 또 그렇게 먹어? 쌈 싸서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 거 그래 맛있어. 제대로 먹는 거지. 아, 이렇게 먹어야지. 아니야 밥에다가 고기 얹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먹는 것도 잘 챙겨서 먹어야. 아니 괜찮지, 먹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어머니가 잔소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나도 조금 있는데 고혈압이 또 딸까장 그럴까봐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도 건강해야지 사람이 건강이 첫째잖요. 민숙 씨의 건강 상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좀 고지혈증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 건강검진 했는데 고지혈증이 있어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넘더라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 이상인 민숙 씨. 그녀의 일상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식사한 그릇을 치우는가 싶더니 바로 자리를 떠나는데요.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민숙 씨. 그리곤 곧바로 누워버리고 맙니다. 아직 소화도 안 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근데 지금 밥 먹고 나서 바로 누우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 움직이기가 싫고 그냥 누워서 TV나 보려고요. 소파와 한 몸이 된 채 일어날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민숙 씨. 그때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향해 가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내든 것은 혈당을 높이는 주스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대명사인 떡을 챙기는데요. 누웠다 일어났더니 벌써 소화가 다 된 것 같고 배가 출출한 것 같아서 제가 워낙 또 떡을 좋아하다 보니까 떡 생각이 나서 떡 좀 먹으려고요. 일할 때도 이렇게 밥 대신에도 이렇게 떡을 챙겨가서 밥은 안 먹고 이렇게 떡으로 때울 때도 있고 많고 그래갖고 이게 집안 곳곳에 떡을 넣고 자주 먹고 있어요. 평소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만큼 떡을 좋아한다는 민숙 씨. 기름지고 정제 탄수화물 가득한 식습관은 혈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는요, 기름진 식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에 많은 볶음이나 부침 요리 또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요,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중성지방을 높이게 되고요. 또 고지혈증과 당뇨 같은 이러한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대체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는 김복희 씨와 전민숙 씨.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높게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운동도 잘 안 하고 먹는 거는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압, 혈당,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녀들의 혈관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이번엔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운 사투 끝에 건강을 되찾은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58세 허옥순 씨입니다. 큰일을 겪은 뒤에 건강관리가 일상이 되었다는 옥순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2018년도에 그때 54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후유증까지 남았을 정도로 심각했던 상태.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4번, 5번에 걸쳐 수술을 하면서 아우 진짜 힘든 수술이었어요. 1차 수술하고 잘 됐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깨어나니까 또 일주일도 지나고 열흘이 됐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최후의 일을 준비하자. 어쩔 수가 없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온 친척 지인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다 이제 얼굴도 못 보고 가면 원망하겠다 싶어하고 어떻게 나 목매요. 1차 수술 후 27일 만에 돌아온 의식. 계속됐던 수술의 고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전조 증상은 없었던 걸까요? 제가 쓰러지기 한 3, 4개월 전부터 갑자기 편두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내가 피곤해서 이런가 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3, 4일 지나면 또 오고. 그런데 그게 쓰러지기 직전에는 매일 오는 거예요. 편두통이 자꾸 매일 오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많이는 아닌데 조금 올라가고 또 조금 올라가고 또 괜찮은 듯 하다가 165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르락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피로감은 가시지 않고 계속 쌓이지. 이게 다 어느 날 한꺼번에 몰려서 퍽 터져버렸던 거예요. 아침 일찍 건강식품 배달 일을 하던 그녀. 밝은 성격 덕에 고객은 늘어났지만 점점 피로한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6시, 4시, 2시 막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먹는 게 먹어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때우기 위해서 인스턴트 종류로 조금 간단하게 많이 먹었고 그거를 또 보상 심리가 있어서 배가 고프면은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먹고 이게 계속 불규칙했던 거예요. 엄마 맛있어? 수술이 끝나고 나타난 심각한 후유증으로 재활에 힘을 쏟았다는 옥순 씨.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이 링거 막 주렁주렁 꽂혀있는 주사바늘 끌고 가서 막 운동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또 말이 어눌하니까 화장실 가서 거울 쳐다보고 아야어여 기억 니은 연습하고 또 초등학생 책 갖다가 제가 병실에서 발음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그녀의 식습관. 지금은 일상이 되어 오늘도 점심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자연산 달래야. 봄을 맞이한 제철 채소를 꼼꼼하게 살피며 고르는데요. 수술 후 직접 식사를 준비하며 건강 밥상을 차린다고 합니다. 사장님 두릅이요.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장님 얘 좀 하나 주세요. 봄이잖아요. 봄나무로 영양가를 듬뿍 머금은 채소들이라서 잘 선택해서 집에서 제가 직접 손수해서 먹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정육점에 들렀는데요. 고기를 살 때도 그녀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혈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를 기피하는데 앞다리살, 뒷다리살, 등심 이런 부위를 잘 골라서 먹으면 여기는 저지방 고단백이거든요. 거기에다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가지고 이런 부위를 잘 챙겨 먹으면 혈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돼요. 제철 식재료를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옥순 씨.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온 제철 나물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준비한 나물들은
전부 다 혈관에 도움이 되는 나물들이에요. 특히 이 두릅 같은 경우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달래는 알리신이 풍부해서 동맥경화 예방에 많이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이게 방풍나물이거든요.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풍을 예방해 주는데 여기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잘 시켜준대요. 수술 후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 못지않게 공부를 했다는데요. 천연 조미료부터 각종 양념까지 직접 만든다는 옥순 씨. 고기 양념에도 그녀만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이 양파당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에 좋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런 혈관 질환에 효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파를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나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양파당으로 만들어 놓고 설탕 대신 넣어서 먹으니까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참 좋더라고요. 잼을 만들 때 그 과정하고 똑같아. 양파당.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알리기 위해 개인 채널도 운영 중인 옥순 씨. 설탕 대신 쓰는 양파당은 곱게 간 양파를 센 불에 20분간 졸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냉장고엔 직접 만든 건강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제철 채소와 옥순 씨의 비법 양념이 만나 향긋한 봄나물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방풍나물과 두릅을 넣은 비빔밥, 그리고 봄향기 머금은 각종 나물 반찬.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밥상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옥순 씨. 제가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죠? 입이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옥순 씨가 식사 후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코사놀인데요. 폴리코사놀인데 제가 아프고 난 이후로 이게 혈관에 좋다고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며 뇌출혈까지 겪었던 옥순 씨. 폴리코사놀이 고혈압에도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 3천여 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H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혈압 발병과의 상관관계를 14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HDL 수치가 높아질수록 고혈압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폴리코사놀은 고혈압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쿠바에서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폴리코사놀을 섭취시켰더니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였고 HDL 콜레스테롤은 8.7% 상승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건강연구소에서 당뇨병 환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8년간 관찰한 결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8에서 11%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술 후 옥순 씨에게 매일 운동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질환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걷는 운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식습관에 이어 운동법 역시 공부를 통해 본인과 맞는 운동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걷는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 3분 간격으로 천천히 걷다 빨리 걷다 해야 이 유산소 운동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녀의 운동 방법,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빨리 걷기 3분, 천천히 걷기 3분을 반복하며 운동 강도에 변화를 주면요.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증가해서 혈관의 탄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빨리 걷다 보면요. 운동 강도가 높아져서 심폐 기능과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운동을 끝내고 뇌출혈 수술 후 새로 생긴 취미인 캘리그래피를 하는데요. 캘리그래피도 하나의 재활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손발 후유증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캘리그라피를 시작했어요. 캘리그라피를 하면
손끝을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말초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되찾은 일상에 감사하며 언제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옥순 씨. 건강하지 못해서 가장 괴로움을 주는 거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내가 건강해져서 깨끗한 혈관을 가지는 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죠. 빨리 먹는 식습관부터 기름지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게다가 운동 부족까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일상이지만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 과연 혈관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중성지방도 좀 높았거든요. 중성지방이 130이었는데 168. 고당뇨, 고지혈증 둘 다 있는 거고 고혈압, 쓰리고네.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에 어두워진 표정. 김복희 씨는 혈당과 중성지방,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았습니다. 전민숙 씨 역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기준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내려진 맞춤 솔루션. 김복희님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르세요.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요,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가서 고지혈증 위험이 커지거든요. 식사 시간을 되도록 30분 정도로 지키시고요. 최소한 30번 이상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전민숙님은 식사가 끝나면 바로 누우시잖아요. 식후 1시간의 혈당이 최고점에 달하거든요. 식후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올라간 혈당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2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20분간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혈관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에게 내려진 맞춤 솔루션. 2주 뒤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조금 무섭고 두렵기는 한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솔루션대로 해서 2주 후에는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2주간의 건강 솔루션이 시작되고 검사 후 첫 식사를 준비하는 복희 씨.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저울까지 등장한 요리. 고기 무게는 왜 재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솔루션에 선생님께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100g 정도 수육을 해서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고 100g을 맞춰서 먹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삶아서 섭취하고요. 현미밥과 각종 채소가 차려진 건강한 밥상입니다. 그리고 복희 씨에겐 또 중요한 게 있겠죠? 바로 천천히 먹기인데요. 시계를 친구 삼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밥을 국에 말아 씹지 않고 삼켜버렸던 예전과 달리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복희 씨. 아유, 30분을 먹었네. 이번에는 그래도 꼭꼭 씹어 잘 먹었네. 오래 먹으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길게 꼭꼭 씹어 먹으니까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금세금세 넘기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이제 뭐 다 적응이 되면 다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냥 유산소 운동하려고 공원에 가고 있어요.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많이 뛰니까 그냥 유산소 운동, 그게 제일 좋대요.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보단 가벼운 산책 위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운동하려고 해요. 기분 좋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혈행 건강에 도움을 주는 폴리코사놀도 2주간 함께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에 푹 빠졌던 민숙 씨는 솔루션 첫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집안 곳곳에 있던 떡부터 치우고 혈관 건강 되찾기를 다짐합니다.
기름진 식사를 하던 민숙 씨. 오늘은 과연 어떤 요리를 할까요? 현미, 고등어, 새싹 채소, 전에 없던 건강한 식재료가 등장했습니다. 밥 먹을 때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높이라는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오늘 할 음식은 새싹 현미 비빔밥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구이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을 비정제 탄수화물 현미밥으로 바꾸고 LDL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는 채소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까지 건강한 식단을 준비합니다. 아이고 이제 좋은 걸로 아주 잘 챙겼네. 야채로 아주 고등어도 굽고 이제 건강을 잘 생각했구먼. 이게 식이섬유 많은 거를 먹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잘했다. 고등어가 아주 반들반들하니. 기름 안 두르고 그냥 감자전분 묻혀서 튀겼는데 괜찮다. 아주 이제 속 차렸네 배. 몸에 좋다는 것만 이제 먹으려고. 어머니를 만족시킨 건강 식단 민숙 씨 입맛은 어떨까요? 고기에다가 흰밥만 먹다가 이렇게 야채를 듬뿍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 시작인데 먹어보니까 괜찮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맛있네요. 민숙 씨 역시 솔루션 기간 동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코사놀도 함께 섭취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섭취 권장량은 5에서 10mg, 또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섭취 권장량은 20mg입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및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은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고요. 또한 임산부와 성장기 아이들은 섭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소파에만 누워있던 민숙 씨가 운동 매트를 펴니다. 바로 그녀에게 주어진 솔루션. 식사 1시간 후에 20분간 운동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인데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까지 시작합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힘든 기색이 역력한데요. 아이고 진짜 힘들다 여기. 여기 허벅지하고 배도 힘을 막 못 주겠고 여기가 엄청 아파서 웃어 있겠더라고. 이게 20회씩 하라고 그러셨어. 네, 20회씩 하라는데 아이고 몇 번 5번도 못 할 것 같아요.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그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쑥을 뜯어다가 국을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 국하고 현미밥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려나요? 채소 위주로 바꾼 민숙 씨의 식단. 그리고 힘들지만 꾸준한 운동. 하늘 좀 봐. 너무 좋아 날씨가. 이제 완연히 봄은 지나 여름이 다가오네요. 건강한 식단과 함께 천천히 오래 먹는 연습을 합니다. 잊지 않고 폴리코사놀도 함께 섭취했는데요. 2주 후 과연 민숙 씨와 복희 씨의 혈관에는 변화가 생겼을까요? 솔루션을 잘 지킨 복희 씨, 다행히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전민숙 씨 역시 2주 전과 다르게 호전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2주 동안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또 소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많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네요. 저 나름 하라는 대로 또 고기 수육도 좀 하고 야채도 먹고 해서 그런지 오늘 와서 결과를 보니까 저번보다 진짜 좋아졌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혈관 건강 무너뜨리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꽉 잡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깨끗한 혈관을 지킵시다. I wanna have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 could be my rock and roll. I guess that I forgot to tell you that I can't get you out of my mind. Your love has got 채널 A